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현재 이반 투르게네프의 햄릿과 돈키호테라는 글을 분석하면서 돈키호테를 햄릿과 비교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햄릿의 인간과 돈키호테의 인간에 대해 알아보면서 투르게네프가 살았던 시대의 러시아에서는 그가 거의 모욕적이라고 할 만큼 햄릿에 대해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한다는 말을 하면서 사고하는 햄릿형 인물보다는 행동을 중시하는 돈키호테형의 인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돈키호테와 햄릿 중 트루게네프는 돈키호테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했는데요. 이렇게 사회개혁과 혁명의 시대에 돈키호테를 부각시킨 트루게네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키호테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죠.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두 유형의 인물 속에는 기본적으로 대조적인 두 성향, 즉 인간이 하나의 회전축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할 때 그 축의 양극단이 구현되어 있는 듯하다라고 말이죠. 말하자면 두 인물을 회전축의 양극단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다음과 같은 질문도 던집니다. 인간이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선 무위에 빠져야 하는가? 행동하기 위해선 미쳐야 하는가? 네. 그러고 보니 햄릿과 돈키호테라는 두 극단의 인물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네요. 결국 극단이라는 단어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이상적인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스스로 무위에 빠지거나 지나친 자기 집착으로 결국 실행을 할 수 없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저런 고려 없이 바로 행동하는 사람에게도 그 무모함이 문제라는 점이죠. 계속해서 투르게네프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던집니다. 사색적이고 주도 면밀하고 흔히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동시에 무력하고 무위에 빠진 햄릿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는 오로지 한 가지 것, 즉 10중 8구 그들이 상상하는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만을 보고 알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하나로 인간을 도와 앞으로 나아가도록 재촉하는 반쯤 미친 돈키호테들이 존재하는 것일까? 여기에 그가 돈키호테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사람이지만 햄릿은 확실히 광기에 사로잡혀 있다. 두 인물은 미친 상태로 불의와의 전쟁에 나선다. 둘 다 똑같이 무모하다. 라고 말한 것을 되새겨보면 돈키호테만 광기에 빠진 게 아니라 햄릿도 다른 형태의 광기에 빠진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극단은 그 자체가 미쳤다. 즉 광기에 빠뜨린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그러고 보니 앞에서 우리는 햄릿과 돈키호테 중 투르게네프가 돈키호테의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네요. 결국 러시아의 작가는 두 극단의 인물 중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중간쯤 어딘가에 있을 인간형을 바라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 이렇게 양극단이 아닌 중간쯤에 있는 유형의 인물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헨리청이다, 돈키호테형이라고 하면서 어떤 특정한 성격을 말과 글로써 정리할 수는 있을지라도 헨리청이라고 규정된 사람을 만나거나 돈키호테형이라고 하는 인물을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투르게네프 역시 이런 점을 인식한 듯 자연이 세상을 관장하는 방식은 매우 절묘해서 철저한 햄릿도 제대로 된 돈키호테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두 대척적인 경향의 극단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삶은 이 두 극단의 어느 한쪽을 향해 움직이지만 그들 중 누구도 한쪽에 도달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실생활에서 우리는 중용이나 중도를 말하면서 그것을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삼기는 하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규정한다거나 실제로 그런 상황이나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간쯤이라는 것은
확정이 아니라 양극단에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의 균형 지점 또는 그 상태를 말하게 되고, 말은 균형이라고 하지만 그 내부에는 양극단에서 끌어당기는 긴장 상태 또는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돈키호테와 햄릿에 적용시켜 굳이 이미지로 그려낸다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요. 배에 타고 있는 이상적인 인물은 제3의 인물이 아닌 오히려 돈키호테와 햄릿이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투르게네프가 한 말 중 돈키호테들은 무언가를 창안하고 햄릿들은 창조된 것들을 활용한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두 인물이 극단적 대비를 이루지만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점이죠. 돈키호테는 노를 젓고 햄릿은 사방을 보면서 방향을 제시하는 조합 말입니다. 결국 투르게네프는 광기에 빠진 극단의 두 인물, 즉 햄릿이나 돈키호테 중 어떤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으나 역설적으로 두 인물 모두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네요. 이렇게 상이한 두 작품, 즉 스페인과 영국에서 선발된 돈키호테와 햄릿이란 두 극단의 인물이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를 가상의 상황으로 그려봤는데요. 실제로 소설 돈키호테에는 돈키호테와 산초라는 두 인물이 동행이 그려집니다. 일반적으로 돈키호테를 이상주의자로, 산초를 현실주의자라고 말할 때 작품 중 두 인물 역시 대립적 성격을 보이는 것인데요. 앞에서 돈키호테와 햄릿을 한 배에 태웠던 것처럼 여기서도 두 인물을 동일한 배에 태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간에는 대립과 갈등이 있지만 고향을 떠나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관계가 지속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상주의자 돈키호테가 현실주의자가 되는가 하면 산초가 오히려 이상주의자의 모습을 보일 정도로 상호관계를 통해 각자는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이를 돈키호테의 산초화라고 하고요. 그 반대로 산초의 돈키호테화라고도 말하죠. 돈키호테와 햄릿이 한 배를 타고 동행하는 것은 상상 속의 그림이지만 돈키호테와 산초의 동행은 작품 속에 실제로 실행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점에서 돈키호테 속 두 인물의 동행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키호테와 산초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작품 햄릿 속 햄릿의 동행자로 폴로니우스라는 인물을 대입해 볼 수 있겠는데요. 햄릿 산막에 있는 둘 간의 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폴로니우스, 왕자님, 왕비마마께서 당장 하실 말씀이 있다 하십니다. 햄릿, 저기죠, 낙타를 닮은 구름이 보이는가? 폴로니우스, 어쩜 진짜 낙타처럼 보이는데쇼? 햄릿, 가만 보니 쪽제비를 닮았구나. 폴로니우스, 쪽제비라 해도 아무도 모르겠군요. 햄릿, 아니 고래를 닮지 않았는가? 폴로니우스, 고래를 빼다 박았는데쇼. 햄릿, 그럼 곧장 어머니를 뵈러 갈 것이다. 그러니까 햄릿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폴로니우스는 햄릿과 대립과 긴장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로 흡수되는 인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햄릿이 그를 무시할 수 있었으며 결국 커튼 뒤에 숨어 이야기를 엿듣다 햄릿의 칼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결국 동행해야 할 인물을 제거한 햄릿은 점점 자기 자신에 깊이 빠지고 맙니다. 이에 비해 돈키호테에 대한 산초는 기사인 주인과 시종 간의 관계지만 햄릿과 폴로니우스와는 사뭇 다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풍차의 모험 장면에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습니다. 돈키호테, 저기 저게 보이는가? 저기 30여 명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들이 나타난 거 말일세. 산초, 거인이라니 무슨 거인이요? 돈키호테, 기다란 팔뚝을 자랑하는 거인들이 안 보이나? 산초, 저기 보이는 저건 거인들이 아니라 풍차인뎁시오. 돈키호테, 자네는 이런 모험이라는 것을 통 모르는 모양이구만. 저건 거인이야. 정 겁이 나면 저만치 물러나서 기도나 하라고. 그동안 난 저놈들과 여태껏 보지 못한 맹렬한 싸움을 벌일 테니까. 햄릿 전문가였던 헤럴드 블룸은 돈키호테와 산초 간의 관계를 주목하고
특히 둘 간의 대화에 관심을 표시했는데요.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건이 돈키호테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산초와 돈키호테 사이에 오가는 끊임없는 대화이다라고 말하고, 이 작품은 아무 데나 펼치더라도 당신은 그들의 대화 한가운데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대화는 화난 상태이거나 변덕스럽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언제나 애정이 가득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에 근거한 대화이다. 격렬한 말다툼을 벌일 때조차 그들은 예의를 지키며 상대방의 말에서 반드시 무엇인가를 배운다. 그리고 들음으로써 그들은 변화한다. 라고 말하죠. 아울러 그들의 본성은 결코 융합되지 않지만 서로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 라고 말하는데요. 돈키호테와 산초 간의 동등한 대화와 동행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런 관계는 햄릿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죠. 이런 차원에서 햄릿뿐 아니라 다른 문학 작품들과는 다르게 돈키호테의 주인공은 돈키호테 혼자만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러고 보니 투르게네프가 인간의 삶은 영원히 밀고 당기는 두 힘, 끈질기게 적대하는 두 힘이 영원히 화해하는 현실 속에 존재한다라고 한 말이 기억나는데요. 돈키호테도 아니고 햄릿도 아닌 또 다른 인간을 원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상반된 성격의 돈키호테와 햄릿이 함께 공존하는, 또는 돈키호테와 산초가 동행하는 그런 대립과 긴장, 그리고 화합이 있고 각자는 상호 작용 속에 변화하는 것이 바로 현실이고 이상적인 나의 구현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완전한 인간형에 대한 확장한 답을 바랬는데 다시 애매모호한,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숙제가 남게 되는군요. 네, 이번 시간에는 트루게네프가 돈키호테와 햄릿 중 돈키호테의 손을 들어줬을 것이라는 추측과는 달리 두 인물의 공이 발견되는 극단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두 인물 중 그 누구의 손도 들어줄 수 없었다는 점을 말했고요. 오히려 극단적인 두 인물이 한 배를 타고 항해하는 매우 모순적이지만 어쩌면 그것이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점도 언급했고요. 이런 동행의 모델로서 돈키호테와 산초의 관계도 살펴봤습니다. 글쎄요, 우리 각자는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 안에는 햄릿도 있고 돈키호테도 있는 것일까요? 아울러 나는 나의 주변인과의 관계에서 돈키호테와 산초처럼 동행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햄릿이 폴로니우스를 살해했듯이 나는 나의 주변인을 살해하고 홀로 나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현실 속 동행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